시간에는 이제 신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60갑자 중에서 이제 신미일주에 해당되시는 분은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삶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2022년 이제 이민년인데요. 일단 천간, 이제 세운 천간, 2022년이 세운 천간이 임수죠. 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이제 인목입니다. 일단은 임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천간의 임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임수가 이제 같이 합을 하는 천간은 이제 정화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5개의 천간 합이 있습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인데요. 2022년이 임수면, 여기 보면 임수면 이제 정하고 이제 합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생이라고 해서 천간은 같이 합을 하는 천간이 와줘야 그 작용을 합니다. 2022년이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화를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내 사주에 정화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됩니다. 정화가 천간이니까 천간에 올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올 수도 있죠. 지지에는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지지 지장간에 이 정화가 있는 지지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여기 12가지 지지 중에서 정화가 있는 걸 한번 쭉 보시죠. 그러면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술토를 보시면 여기 정화가 지장간에 있죠. 미토 지장간 정화가 있습니다. 오화 지장간 정화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지에서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지지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민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 이 정화가 내 사주 원국에 있나 없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화하고 그 다음에 요 미토는 이제 신미일주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술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를 어플이나 만세력을 봐서 신미일주인데 미토나 술토나 오화가 내 지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임수가 작동을 합니다. 2022년 임수가 작동을 하는데 그 임수는, 자, 신일간에 임수는 신금이죠. 금생수. 금이 이제 수를 생하는 건데, 금생수를 하게 되면 요 수는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되겠죠. 식신상관. 식신이나 이제 관을 친다고 하는 이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지금 이거는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면 식신입니까? 상관입니까? 이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이제 상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관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일단은 뭐 새로운 진로나 방향이죠. 내가 이제 틀은 거예요.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런 일에서 새롭게 뭘 좀 해볼까? 다른 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상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의 진로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 입장에서 이 임수를 본다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 천간의 정화를 본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굉장히 좀 하고 싶고 이쪽 방향으로 뭘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미일주 사주의 정화가 천간에 뭐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시에 있든 떠 있다 그러면 그냥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천간에는 없어요. 없고 지지의 지지를 봤더니 오화하고
뭐 신미지는 당연히 미토가 있죠. 그 다음에 술토가 있다 한다면 일단은 그 새로운 진로나 방향으로 진입을 한다. 실천에 옮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미일주를 보시면요. 신미일주가 여기 보시면 제가 쇠지라고 써놨죠. 쇠지. 이 쇠지는 이건 반안지라 그래서 그 반자가 이제 말의 안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반안지가 말 안장인데 옛날에 뭐냐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벼슬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뭐 나름대로 뭐 저 직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공적인 업무도 하고. 그래서 신미일주가 이 쇠지 반안지인데 이 쇠지의 의미가 신미를 그 12운성으로 돌리면 쇠지예요. 쇠지라고도 하고 반안지라고도 합니다. 쇠지는 왕지 가장 높은 단계가 왕지죠. 절태양, 생육대, 녹, 왕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쇠지라 그래서 이게 뭐 좀 쇠하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높은 단계에서 잠깐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쇠지지만 그래도 강한 어떤 왕기가 좀 살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 높은 단계 쇠지 반안지가 의미한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그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신미일주가 요 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제 보석금, 뭐 이제 금, 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그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고 그 다음에 이 쇠지 반안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좀 시체만 하면 아나무인격, 내가 우월감 엄청납니다. 자존심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신미일주가 지지의 지장간에 지지장간은 정하고 을하고 기토가 있죠. 근데 요 정하고 이 정은 이거는 관성이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관성입니다. 요 기토는 요거는 인성이에요. 편인. 그리고 요 을목은 이제 금금목이니까 이제 돈이죠. 재예요. 재관인을 다 갖고 있어요. 지지의 지장간에. 신미일주 굉장히 좀 다른 일주에 비해서 장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재관인을 지지의 지장간에 갖고 있고 쇠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인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 재성도 굉장히 어떤 높은 사고방식, 지적인 활동을 통한 어떤 재적인 성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미일주가 그리고 이 정화하고 이 정화, 관성을 의미하는 이 정화하고 이 인성을 의미하는 이 기토가 어디에 있냐면 관대지에 있어요. 관대지에. 어디에 있냐면 이 관대지라고 하는 거는 이 관대지입니다. 관대지. 이 관대지는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보면은 합격을 이제 하면 허리에 채워주는 그런 옥관이에요. 이건 이제 직위를 의미합니다. 직위. 근데 직위가 그리고 이 관대지는 시험 합격도 의미해요. 시험 합격. 그러니까 신미일주가 굉장히 뭐냐면 관대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그 직위예요. 직위. 그래서 신미일주가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독특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계통도 많아요. 이 신미일주 그래서 이제 관성이나 인성이 관대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뭐 요즘 뭐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의사, 뭐 약사, 그 다음에 검사, 경찰, 군인 싸가지가 없죠.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게 맞아요. 없어야 돼요. 싸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검사나 경찰이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활인업이라 그러죠. 활인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계통 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죠. 검사, 경찰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적인 어떤 감각도 뛰어납니다. 신미일주가. 그러한 신미일주가 내년 2022년 이민년에 임수를 봤다 그러면 상관성이잖아요. 자, 상관은 관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 이 신미일주는 임수가 의미하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라는 얘기는 관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직장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직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성이 내가 독특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미일주가 내년에. 그래서 이 상관성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천간에 정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제대로 들어오면 내가 내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직을 원하는 것이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의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 어떤 직업 직장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유념해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 해 운세를 예측한다는 거는 내가 그 한 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땜을 하는 겁니다. 액땜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부적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굿을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예측을 해서 알고만 있어도 액땜이 됩니다. 내가 알고 뭐냐면 그런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완전히 180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유념해 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일주하고 상관없이 이제 공통적인 건데, 내년이 이게 이제 그 호랑이띠 해죠.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예.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인데, 일단은 이 인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호랑이지만, 이 인이 작용을 하는 게 있죠. 일단 운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는 충이나 형입니다. 충이나 형. 충이나 형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인이 이제 충하는 게 이제 신이죠. 그 다음에 형을 하는 게 신하고 인신사, 이제 그 삼형살이라고 하죠. 이 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충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충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충기, 그래서 충을 했는데 좋은 기운으로 이제 이게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형도 형기라고 해서 형이 됐는데 좋게 나한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형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신미일주인데 지금 일주하고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겁니다.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시가 됐든 신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게 인신충을 하죠. 인신충을 하는데 지금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이죠. 요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입니다. 다 뭐냐면 그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의 천간이면 지금 신미일주가 이 연천간하고 월천간하고 시천간에 음의 천간이 있으면 불리하고요. 양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신충이 돼도 충기라고 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도움이 이제 돈도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도 될 수도 있고 계약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충인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신미일주인데 원숭이띠다, 아니면 신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신충이 되는데, 그 인신충이 의미하는 거는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충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교통사고를 조금 조심하고 접촉사고라도 이제 조심하고
멀리 여행 다니는 거는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하고 이제 그 성립이 되는 요 형살은 사도 이제 되죠. 이 신은 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신은. 그죠? 여기에. 충도 되고 형도 돼요. 충형이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온다는 걸 갖다가 유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지지의 지장간 얘기하니까. 근데 뭐 이제 스쳐 지나가게 내년에 잠깐 내 운세 보겠다는 사람은 굳이 지장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결론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이제 쉬운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은 지장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 지장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장간을 모르면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냐면 사가 왔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에는 무하고 그 다음에 경금하고 이제 그 병화가 있죠. 이것도 다 양의 천간이 되는 거예요. 지지의 지장간이.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이 됐든 월천간이 됐든 시천간이 됐든 양의 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형이나 충이 와도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 월 시에 만약에 뭐 지금 을정기신계, 을정 여기 뭐냐면 기신계가 왔다. 요거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여기에 있는 지장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지장간. 요게 요렇게 지금 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병화는 여기 있는 신금하고 이제 병신합을 하죠. 요 기토는 여기 있는 요 간목은 요 기토하고 이렇게 갑계합을 하죠. 이렇게 이게 왜 적어놨냐면 이거는 천간에 이런 게 떠 있다 그러면 요런 육친성들이 발현이 돼요. 좋게 작용을 합니다. 좋게 작용을 해요.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고 형축은 틀려요. 인신사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호랑이띠인데 여기에 지금 인이 사화하고 신하고 이렇게 형을 하든지 충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천간의 지지가 그 천간이 양의 천간이냐 음의 천간에 따라서 양상이 틀려요. 음의 천간이면 내가 잃는다, 손실을 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양의 천간이면 내가 득이에요. 득. 내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돼지띠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인이 작동할 수 있는 게 이제 합을 볼 수가 있죠. 합인데 이거는 해수는 신금에 똑같이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그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되는 거. 이게 상관이 이렇게 인해합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해합으로 묶이는 경우에 신미일주가 만약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022년은 신미일주한테 이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오는 해는 관을 치기 때문에 직장인은 굉장히 직장 내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이왕이면 말수도 좀 적게 하시고 행동도 와일드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그냥 이왕이면 표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운에 자꾸 뭐를 갖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잘 자기 사주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관운에는 굉장히 어떤 그 조직사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조심도 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2002년을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신미일주 내년 2020년 그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